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보편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이 통제되다 보니까 통제하는 입장에서 통제당하는 쪽을 계급적으로 하위에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싹이 보일 때 확실하게 자르지 않으면 인류는 아주 빠르게 100년 전, 200년 전 과거로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인의 자유를 통제한다. 국민 개인의 속마음을 추지한다. 이것을 양심추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첫째로 금지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개인으로 치면 양심추지, 자기 속마음이 밖에서 읽혀진다면 개인의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아주 선량하고 한없이 깨끗하고 그러면은 밖에서 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대체적으로 범죄적인 심리가 없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밖에서 내 속마음을 읽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냥 싫은 것이죠. 내가 꼭 나쁜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갑자기 하얀색보다는 보라색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 읽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일단 밖에서 이것을 읽어버리면 자유는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고 자유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백지에 아무것도 묻지 않아야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기 좋게 선을 하나 그어주겠다. 이게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거보다 더 거칠고 폭력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그래도 괜찮다,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만큼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온라인 수색을 도입하겠다. 이걸 제도로서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수색, 이게 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해 봐야 하겠다. 이것을 이제 피의자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이 척 봐서 당신은 뭔가 법을 위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피의자로 되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당신이 경찰이 내가 왜 피의자인지를 입증하라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국민이 이 순간에는 이 경찰 공무원들을 법으로 잘 묶어놓지 않으면 국민은 한순간에 쫓기는 그런 존재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 경찰이 이 사람이 뭔가 죄 지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의심스러워 이러면은 그 사람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을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킹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시 프로그램을 심어갖고 그 다음에 추적을 하는 것이죠. 범죄 증거를 그렇게 아주 그냥 속속들이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범죄의 증거가 이 경찰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 엮어서 실제로 정말 결백한데도 잘못 엮어서 법정까지 불려나가는 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온라인 수색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그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제도로 써도 좋겠는가 하면서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다가 그 연구 용역을 줬답니다. 하필이면 젠더법학연구소 이래 놓으니까 그 아주 협소한 범위에서 이게 아주 이 사람은 극악하다. 그냥은 수사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온라인 수색은 제도로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낸 겁니다. 참 큰일이죠. 전문가라고 하면서 어느 구석진 곳에서 아주 점 단위로 이 부분은 정말 나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옷이 있는데 옷에서 정말 조그만 점이 새카만 점이 있다.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거 너무 더럽다. 그러면 옷을 통째로 버리자라는 판단도 하는 게 바로 이런 식의 그 용역 수주, 그 연구 용역 그 결과물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왜 필요한가? 세상에는 보면은 그 자유라든지 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 줄 가치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잡으려고 보니까 서버가 해외에 있고 또 돈 거래를 가상화폐로 해서 그래서 범죄 증거 확보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온라인 수색, 그게 뭔가 전방위적으로 완전 투망식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발본색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성범죄구나.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게 단속도 안 되고 한다면은 그거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실은 우리 이웃에 살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은 온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산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옆집에는 연쇄살인자도 살고 있지 않고 이런 무슨 성도착증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멀쩡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화성에 살고 있겠죠. 우리 보통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데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입장에는 이 사람도 범죄자 같고 저 사람도 범죄자 같은 겁니다. 어떻게 온라인 수색이라는 생각을 감히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유를 대는 게 이러한 온라인 수색이 여기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방안이 없다. 뭐 일단 해킹해서 감시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면 그럼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까지만 감시한다 이것도 애초에 안 되고
그냥 전방위적으로 하자는 게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통제 방안이 없다. 또 지나친 그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니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기본권을 형해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게다가 첫째는 이런 수사기관이 100% 성인 군자입니까? 이거는 아마 아무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과잉 수사라든지 혹은 잘못된 경찰 행정에 있어서 잘못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또 무슨 정치권에 어디 줄을 섰다. 무슨 정부의 앞잡이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들이 권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주지 않는 겁니다. 그건 권한이 아닌 것이죠. 권력인 것이죠. 한계가 없으니까. 이 온라인 수색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할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영장을 받아서 그래서 영장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한정된 검색어, 요 검색어에서 그 증거가 있는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색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냥 해킹입니다. 감시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래서 싸그리 가져간 다음에 범죄 증거가 거기 있는지 편집만 잘하면 없는 범죄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거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애초에 수단이 범죄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를 다 입수할 것이고 이렇게 사람을 줄 세우고 통제하는 자리에 한번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 이런 남의 밖에 나가면 곤란하고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개인의 약점을 한 손에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용하는 겁니다.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무도 성인 군자가 아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력이 자기 손에 있으면 반드시 마음대로 쓴다. 이게 우리 인류의 지혜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청도 그렇죠. 이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내용만 듣고 그 다음에 이미 전송이 끝난 거는 역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 집행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해킹은 실시간 전송되는 거는 물론이고 이미 전송이 끝난 내용 검색어 제한 없이 통째로 결국은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더구나 이걸 기록물로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해킹을, 이 제도를 도대체 이화여대 젠더 법학 연구소라는 데가 수준이 어떠하며 그들이 리걸 마인드가 있는지조차 지금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어째서 헌법의 제한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먼저 좀 의심의 눈길로 보는 겁니다. 해킹은 그 법원에 영장만 줘갖고 그 다음에는 해킹해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킹이 합법적인 살인과 불법적인 살인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다는 소리가 일단은 해킹을 해서 쓸어 담은 다음에 법원이 먼저 검토한 다음에 수사에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비밀을 무제한적으로 읽을 수 있어도 되는가? 경찰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하여도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이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국민은 제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 속속들이 한번 쓸어내서 보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고 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못하게 해놓은 것이죠. 이걸 보면 어디 할 거 없이 도대체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는 망각했는가?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디지털 범죄를 아날로그 범죄 수사 방법으로 이걸 대응할 수 없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디지털 범죄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지금처럼 보고서가 나왔다 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그 합의가 도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정부 주도적인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독재의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국민들이 이거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좀 더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도 하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뭐 흔히 사회적 합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용어이기는 한데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미 온라인 수색이 활용되고 있다. 걸핏하면 이 소리 하는데 독일이나 미국에서 하면 다 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게 다 옳은 겁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 도대체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국가 정체성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스럽게 살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독일이나 미국을 끄집어내는가? 그건 그들의 문제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지털의 선도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라인 수색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거하고 인간을 애초에 이런 식으로 인간은 탈탈 털어야 그리고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악한 존재라고 본다면 이게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국민이 어떻게 존엄하겠습니까? 피지배민에 불과하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신생아부터 얘는 머리가 어떻고 인지 능력이 어떻고 해가지고 분류해갖고 아예 등급을 매기지.
지금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입니다. 무슨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그랬죠. 경기도에서 공무원 전원 다 해라. 다 검사하자.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생물체로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하고는 다른 것인데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전원 명령으로 검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그리고 이게 중대한 인권 침해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죽는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웃 사람을 감염시킨다. 이런 압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자기 자신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독재에 대해서 독재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온라인 수색이라는 게 우리에게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된다. 이게 어디서 할 수 있는 이야기랍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 앞에 나선 사람이 세상은 더럽다. 5,100만 국민 너희는 다 더럽다. 잠재적 범죄자다. 우리가 깨끗하게 걸레질을 하겠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청소하는 사람, 청소부는 고위공직자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당선자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뽑아놓은, 지명해놓은 총리니 장관이니 후보자들 깨끗합니까? 그러면 경찰은 깨끗합니까? 우리가 경찰에게 수사를 할 수 있게, 이제는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법을 지킬 거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지 그들이 심판자로서 국민을 먼지 털듯이 털 수 있도록 우리가 복종하겠다고 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온라인 수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만일 단 한 걸음이라도 진척을 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 국가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